있는 딥시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딥시크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들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그 현상 그리고 그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딥시크 관련된 이해를 좀 돕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뭐 똑같이 그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차주 내용으로 해서 현상이 어떤 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영양도 분석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필요하면 별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현상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상이 뭐 다들 아시죠? 지난 1월 27일 월요일 날에 하루 만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한 17% 정도 폭락을 해버렸어요. 뭐 뉴스에 의하면 거의 6천억 달러 그 정도의 시장가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16.97%로 급락을 했고, 뭐 나스닥 내용들을 그 엔비디아 이 주식들을 보면 이 구글 금융에서 조회를 한 건데 보시는 것 같이 27일 날 말 그대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가지고 예,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때 설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까지 엄청 폭락을 했어요. 그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기술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테크 기업들, 그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하드웨어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면 27일 날 갑자기 같이 동반 하락을 했지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충격이 있었는데 이런 충격이 왜 있었냐라고 원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 일단은 딥시크 앱이 그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했는데, 예, 미국 그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중에서 다운로드 1등을 찍은 게 바로 딥시크라는 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뭔데 얘가 1등을 했어? 막, 뭐가 이렇게 좋아? 뭐, 어떤 앱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향이 쭉 이제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크라는 앱은 이제 뭐냐면 챗GPT나 또는 퍼플렉시티 앱과 같이 AI 어시스턴트 앱이에요. 그래서 뭐 채팅하는 거죠. 채팅이나 말이나 뭐 이런 구두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어시스턴트 앱입니다. 그래서 뭐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네, 채팅 앱이죠. 그래서 뭐 입력하고 등록하면 채팅 대답하고 하는 거고, 이런 앱이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다운로드 1등을 했다.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너 이름도 모르는 다운로드 한 게 얘가 그 딥시크라는 앱이 다운로드 1등 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왜 엔비디아도 폭락을 하고 나스닥 주식도 폭락을 했느냐? 이런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보시면 1위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사실 그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예요. 딥시크라는 앱이 1등을 한 이유는 그냥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딥시크 앱은 이제 딥시크 V3라는 그 버전의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모델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또는 우수한 부분들의 성능을 내고 있어요. 괜찮은 모델이라는 거죠. 괜찮은 그 성능을 보이고 괜찮은 답변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딥시크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인데, 딥시크 버전 3는 12년 26일 날 오픈을 했어요. 버전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하는 거죠. 측정 지표들, 측정 테스트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있고 영어 관련돼서 코드 관련돼서 또는 수학 기능 관련돼서 또는 중국어 관련돼서 이런 타스크들이 쭉 있고 각각의 모델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를 쭉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딥시크 버전 3가 있고, 뭐, 챈 2.5, 라마 3.1, 클라우드 3.5, 소넷, 뭐, GPT-4, 뭐, 이런 버전으로 딱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 그 제공했던 점수들이고, 여기에 이제 V3 테스트한 거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보여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들이 오버해서, 그러니까 소타라고 그러죠.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딥시크 버전 3가. 예를 들면 영어 부분에서도 뭐 거의 동일하죠. 람마 3 3.1하고 그 MMLU 멀티타스크 랭귀지 그 테스트 벤치마크죠. 여기에서도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였고, 또 뭐 루덱스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히려 제일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다른 부분들도 보면 비슷하거나 약간 우세한 약간 이런 성능을 영어 타스크에서 보였고, 코드에서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거의 4개, 5개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소타를 찍었죠, 얘가. 얘가 82점 제일 높고, 40.5도 제일 높고, 37.6도 제일 높고, 이런 거 보면 이 코드 버전 딥시크 V3라는 버전이 모델이 성능이 괜찮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그 1월 20날 요 버전 이후에 이거 보시면 버전 3는 12월 26일 날 릴리즈를 했는데 25년 1월 20 얼마 전에 R1이라는 버전을 릴리즈했어요. 이 버전은 뭐냐면 특히 수학 문제와 코딩 벤치마크에서 엄청난 그 오픈 AI의 그 성능을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자랑스러우니까 또 딥시크에서 릴리즈 한 거를 막 이제 자랑을 했겠죠.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아까 보셨던 그거고 릴리즈 버전 3고 이렇게 파란색 릴리즈 버전 3와 다른 오픈 AI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쭉 비교를 한 것들이고, 약간 초록 파란색 계통이 딥시크 모델, 그리고 회색 계열이 이제 오픈 AI 쪽 뭐 이렇게 오픈 AI 5원 모델이나 5원 미니 뭐 이런 모델들인데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타스크들이죠. AIMA 2004, 코드포스 뭐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들이 쭉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높거나 이렇게 좀 낮거나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저희 그 어렵기로 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매스 500이라고 하는 타스크가 있는데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SW 벤치 베리파이드 요거는 그 기술 코딩 관련된 그런 그 타스크 벤치마크 테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했을 때 보시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 밑에서 여기 뭐 밑에 설명을 해놨지만 수학과 코딩에서 좀 우수한데, 요거를 수학 수치적으로 이렇게 다시 밑에 또 보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스트 수학 관련돼서는 다른 GPT-4라든가 클라우드 3.5 소넷, 뭐 옴니, O1 옴니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지금 그쵸. 아론 같은 경우는 이제 83, 92, 이게 7비짜리 약간 소규모 라지 그 퀀타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O1 미니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93, 최대로는 뭐 94.5까지 이렇게 점수를 맞는 이런 것 혁신적인 그런 성능,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코딩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182하고 여기 그 32비 정도 되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클라우드랑 그 오원 미니나 이런 것들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그 이번에 그 딥시크 R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다 1200, 300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런 그런 모델 서비스들을 딥시크 앱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좋죠. 사용자들은 무료로 좋은 성능을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많은 그 뭐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다운로드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1위를 미국 그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어떻게 만들었지?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클라우드라든가 뭐 오픈 AI GPT-4 o 미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몇 천억씩 몇 천억씩 몇 주씩 투자를 해가면서 만든 정말 그런 대규모 투자가 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해서 만든 그런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딥시크라는 데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인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지?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제 널리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저렴하고 무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조금 다르긴 하지만 API 비용도 얘네들이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딥시크에서는 훈련도 싸게 하고 추론 서비스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무료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오픈 AI의 이런 챗 GPT나 이런 거보다. 그리고 성능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거나 특정 부분의 타스크에서는 더 우월한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API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보시면 플랜이 5원 미니 이거 쓸래 5원이나 5원 미니 쓰려면 매달 20불씩 오픈 AI 쪽에는 가입을 해야 돼요. 플랜을 가입을 해야지만 플러스 요금제라는 거를 가입을 해서 매달 20달러씩 내야지만 5원 미니를 쓸 수 있는데 아까 5원 미니랑 비슷한 그거는 뭐 거의 그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싸거든요. 그리고 5원 미니에 대한 그런 API 비용을 보면 뭐 여기 인풋에 보면 뭐 캐시 히트나 아니면 인풋 그 밀리언 100만 토큰당 얼마씩 나오는 건데 보시면 100만 토큰당 뭐 1달러, 1.1달러 여기는 아웃풋 같은 경우에 4.4달러 이 정도 나오거든요. 캐시된 거는 뭐 0.5달러 정도 되고 100만 토큰당.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딥시크에서는 100만 토큰당 0.14 토큰 입력 같은 경우 캐시 히트 같은 경우는 0.5 요건 비슷하죠. 그렇지만 다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0. 이거 아까 1. 여기 1.0 1.1달러였는데 여기는 1.14 요거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중요한 건 큰 거는 아웃풋 토큰이죠. 아웃풋 비용이죠. 아웃풋 프라이스 토큰이 100만 토큰당 2.19달러인데 오픈 AI에서는 4.4달러 2배가 넘는 거죠. 최소한. 이것만 봐도 일단 오픈 AI보다 딥시크가 훨씬 싸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뭐 자사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딥시크에서 별도로 100만 토큰 당 얼마나 되는지를 오픈 AI의 모델하고 오원 미니 모델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얘네가 제공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보시면 각 인풋, 캐시, 아웃풋 해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딥시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픈 AI 것인데요.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인풋 토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아웃풋 토큰도 많은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시크에서 만든 모델이 굉장히 싸고 저렴하게 서비스 된다라고 하는 게 이슈가 어떻게 보면 된 거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런 모델들 딥시크 버전 3라든가 R1이란 모델들을 아주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싸게 만들고 싸게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하나 싸로 말게 만든 거예요. 오픈 AI나 다른 그런 그 API 제공 업체들, 서비스 제공 업체들처럼 비싸면은 당연히 리밋을 걸어놔서 뭐 몇 건당 얼마의 돈을 받거나 또는 그 리밋 한도를 제한해서 뭐 얼마 몇 분 동안 또는 몇 개의 토큰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한 달에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놨는데 얘네는 뭐 부담도 그렇게 안 되고 훈련할 때도 부담이 많이 안 되고 싸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도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좋은 모델을 싸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어떻게 만들었냐, 어느 정도 그렇게 싸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기사에 보시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5.6 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단어에서는 수십억 달러 또는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억 원 이상, 몇 천억 이상의 돈을 썼는데, 얘네는 100만이니까 몇십억 정도의 수준을, 돈이 차이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 뉴스에 보시면, 이제 컴퍼니에서 얘기하기를 5.6 밀리언 달러 들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그런 빅테크 컴퍼니들, 기존에 그런 것들은 수억 또는 수십억의 그런 비용을 스펜드를 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 이렇게 싸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이런 싸게 모델을 어떻게 싸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 보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저사양 서버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은 싸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싸고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돈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환경 셋업이라든가 인프라 셋업, 또는 거기에 돌아가는 서버나 리소스,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잘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제약적인 환경들,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을 많이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많이 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테크닉과 아이디어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가 이제 여러 제약과 환경에 대한 제약들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이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요거는 양이 또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내용이라서, 요거는 다음 포스팅에 별도로 이제 한번 또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분들이 굉장히 하이 레벨부터 로 레벨까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니어링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모델과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든 것도 대단한데, 좀 더 놀라운 게 이제 엔비디아 H800이라는 서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딥시크는 엔비디아 H800 서버 2048대를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훈련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H800이라는 게 다운 스펙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가 있어서 중국에 납품하는 엔비디아 서버는 일반적으로 최고 사양의 스펙, 비싼 최고양 사양의 스펙을 제공을 하지 못하고요. 제한된 스펙의 서버만 팔 수 있어요. 중국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H100 서버를 팔지를 못하고 사용하지를 못하고, 엔비디아가 H800이라는 서버를 이제 딥시크에 팔은 거죠. 그래서 그 서버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H100 서버보다 다운 스펙된 서버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훈련 성능과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운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무 위키의 딥시크 버전 3라는 내용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버전 3는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H800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 GPU 타임도 여기 278만 타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은 거죠. 라마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그렇죠. 2048개 가지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모델을 671 빌리언이라는 큰 사이즈의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충격적인 거였죠. 왜냐하면 보통적으로는 H200 서버 성능 좋은 거에 클러스터 서버 빵빵하게 GPU 모델 서버 빵빵하게 때려놓고 해도 몇 달씩 걸리고 한 달 내외로 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도 많이 든다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그거를 확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H200 서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스펙이 좀 다운 스펙된 그 모델이라서 뭐, 예, 뭐 반토막 나고 뭐 하여튼 좀 스펙이 다운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리앙에서 또 이런 서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H200하고 H800 SXM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성능 그 테라플로 이 GPU에서 돌아가는 처리 속도 이런 처리 연산량을 이제 플롭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하도 많으니까 이제 1테라 플롭스 그리고 여기는 H100 같은 경우는 34테라 플롭스 훨씬 더 빠르죠. 예, H100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로팅 64라는 그 연산 방식, 연산 그 정밀도를 플로팅 포인트 64로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고, 예, 그리고 더블 프리시는 똑같은 거고,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64, FP 64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랑 또 하나는 여기 밴드위드에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GPU끼리 연결할 때의 네트워크 밴드위드 또는 그 서버 간에 또는 GPU 간에 연결할 때의 그 연결 방식에 대한 제약, 속도의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H100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 높죠. 그 속도가 더 빠르고 그런데 예, H800은 좀 제약이 되어 있죠.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반토막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H100보다 저사양의 수준의 서버인 H800을 가지고 이렇게 서버를 훈련을 했는데 성능이 거의 동등하거나 더 좋은 부분을 만들었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혁신적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F64일 때랑 NV링크랑 밴드위스의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저사양 서버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 좋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서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게 딥시크라는 회사의 직원들의 배경이 그 주식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만드는 퀀트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부터 그 모회사도 그 투자 회사 모회사도 헤지펀드 회사고 그래서 이런 그 대량 처리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데 주식 거래를 1초라도 느리거나 뭐 하여튼 0. 몇 초 만에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그 것이 달라지면 그 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훈련할 때나 서빙할 때 최적화에 대한 다양한 그런 그 레벨에서의 지식과 엔지니어링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레벨한 부분부터 해서 상위 레벨의 그런 튜닝까지 굉장히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도 쪽은 사실은 조금 더 천천히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볍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먼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영향이 좀 많이 받았죠. 뭐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AI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확실하게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근데 이걸 긴장을 좀 시킨 게 맞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게 알람이 되어야 된다 이번 일이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효과가 있다. 효과라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알람이 울렸다라는 거를 아마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알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개발에 인프라가 중요하다. H100 서버, H200 서버 계산 처리 역량 빠르고 이런 데에서 여러 번 모델을 돌려보고 여러한 방법으로 빠르게 돌려봄으로써 어떤
성능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완전히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고 이런 인프라에는 당연히 그 엔비디아가 정점에 있는 그런 회사였고 이런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더욱 앞서 나가고 더욱 이제 우선을 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향후 투자도 많이 한다고 막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그 빅테크 컴퍼니들 모아서 돈도 투자한다고 하고 막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딥시크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인프라에서도 좋은 AI를 개발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움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는 당연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을 했는데 견제를 하고 H100도 안 주고 H800이라는 서버로 다운스펙된 서버를 줬는데 이렇게 쫓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더 견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AI 경쟁에서의 스푸트니크 쇼크 이게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먼저 올려서 옛날에 미국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스푸트니크 호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처럼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방심하고 있다가 약간 뒤통수 맞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AI 관련된 투자를 지금 한다고 했지만 더 오히려 집중하거나 더 앞서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라는 거를 놓치면은 미래에서는 주도권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둘 다 제가 보기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AI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거예요.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AI 관련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떠냐?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저사양의 서버로도 막 이제 훈련하고 서비스 있으면 굳이 뭐 큰 비싼 서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고사양의 서버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당분간은 이제 고사양 서버를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고사양 서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낮은 서버에서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 장비 파는 회사에서는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H200 뭐 새로 나온 블랙웰 이런 비싼 서버들을 팔 수가 없을 테니까요. 뭐 팔아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가가 폭락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그러니까 저사양의 비용에서도 AI를 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저비용으로도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저비용 서버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낮은 예산, 그러니까 조금 근시일 내에 바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아마 계속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빅테크 기업에서는 당연히 엔지니어링에 집중하겠죠. 이렇게 좋은 사례를 봤으니까 좀 유사하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메타든 간에 굳이 이제 하드웨어 스펙 비싼 거 엔비디아 돈 주고 사지고 클러스터 뭐 몇백 대 몇천 대 막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봤으니 우리도 해보자라고 아마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 AI 관련된 한국 기업들도 같은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비싼 돈 들여서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일단 고성능의 품질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런 그 시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하드웨어 기업은 일단 단기적으로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실적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서버를 고사양의 서버 이런 서버를 안 살 거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사양의 낮은 단가 서버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는 줄 거고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좀 영향도 분석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지 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링 했는지 뭐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관점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제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폭락을 했고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 딥시크라는 앱이 미국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했고 그 1위한 이유는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좋은 서비스를 딥시크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지를 알아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을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봤더니 엔지니어링을 잘해서 저사양 서버로도 효과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 내용인 거고 그 엔지니어링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또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퀀트 기반의 과거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같은 것들을 해보거나 그 퀀트의 입장에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을 살린 좋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레벨에서 최적화 효율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영향도 분석 관련돼서 미국 정부, 미국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지니어링 기법하고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